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손 충당금 관련된 문제 두 문제 같이 풀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남산업의 2023년 말 현재 수정전 시상표상의 채권 잔액은 매출 채권 800만원, 대손 충당금 50만원이다. 이에 대한 수정사항은 조사한 바 매출 채권 중 40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대손 처리하였던 제주 상사에 대한 매출 채권 30만원이 12월 30일에 회수되었으며, 전년도 말에는 매출 채권의 대손 추산율이 5%였으나 올해 말에는 10%일 것으로 추산되었다. 결산 후 매출 채권의 회수 가능액과 단기 비용으로 계산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손 충당금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고, 결국에 이제 질문을 하는 거는 마지막 대손 상각비를 모두 반영한 다음에 매출 채권의 순 장부가액을 말하는 거죠. 매출 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그 회수 가능 가액과 그다음에 단기 비용으로 추가로 처리되어야 하는 대손 상각비가 얼마인가, 이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거를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수정 전, 매출 채권 잔액, 채권이랑 충당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수정 전 금액을 일단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중 판명되었고 대손 처리하였던 제주상사대 매출 채권 회수되었다. 요거는 그 이후에 발생한 회계 사건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분계를 반영한 다음에 분계 반영 후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분계를 반영한 후에 잔액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되어야 하는 채권과 충당금 금액, 이렇게 계산하는 이런 3단계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정 전에는 채권 잔액이 이제 매출 채권 800만 원이죠. 대손 충당금 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 분계를 반영해야 돼요. 매출 채권 중 40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는 회계 처리는 첫 번째 어떻게 되지? 회수가 불가능하면은 매출 채권을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회수 불가능한 것을 하고 매출 채권 차감하면서 같이 그 매출 채권에 딸려된 대손 충당금까지 차감하는 회계 처리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40만 원, 매출 채권 40만 원. 이런 분계가 이루어져 있겠죠. 첫 번째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회계 처리, 대손 처리하였던 제주 상사에 대한 매출 채권 30만 원이 12월 31일에 회수가 되었다. 이 얘기를 이제 회계 처리에 반영해야 되죠. 이거 그 제각 처리해왔던 채권이 회수됐을 경우에 회계 처리 적권 시간에 다뤄봤었죠. 그래서 여기서 현금이 30만 원이 들어오고 대손 충당금이 30만 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회계 처리를 반영한 후에 여기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채권 잔액은 40만 원이 차감된 그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760만 원이 되는 거고, 이 50만 원에서 충당금은 50만 원인데 충당금이 차감된 거죠. 그럼 10만 원이 되는 거고, 다시 충당금이 30만 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4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분계까지 반영하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채권 잔액은 760만 원을 확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년도 말에는 매출 채권 대손 추산율이 5%였으나 올해 말에는 10%일 것 추산되었다. 결국에는 요거의 10%를 대손 충당금으로 쌓고자 하는 거예요, 회사는. 그래서 요거의 10%인 76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반영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분계를 반영하기 전에 잔액이 40만 원이었죠. 근데 76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대손 충당금을 36만 원 늘려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대손 상각비 36만 원, 대손 충당금 36만 원인 회계 처리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비용으로 계산될 대손 상각비는 여기 나온 36만 원이 되는 거고, 이 36만 원을 반영해서 76만 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으로 최종적으로 BS에 계산되는 거는 760만 원 채권 잔액에서 대손 충당금 76만 원을 차감한 금액인 684만 원이 마지막에 채권 잔액 순액이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회수 가능 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순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회수 가능 가액은 684만 원이고,
추가적으로 대손상각비로 계산돼야 될 금액은 36만 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더 쉽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충당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도 여기가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인데, 이게 T계정이 같이 관련돼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습니다. 21번 문제. 21번 문제는 한국의 2021년 1월 1일 외상 매출금은 110만원, 대손충당금은 80만원이다. 2021년 중 300만원의 외상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매출 환입은 10만원이다. 2021년 중 외상 매출금의 회수액은 250만원이며 10만원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되었고,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중 5만원이 회수되었다. 주 한국은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회계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할 경우 주 한국이 20X1년 포괄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구조로 푸는 건데, 여기 이제 T계정이 같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출 채권 T계정을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X1년 1월 1일에 외상 매출금은 110만원이죠. 그 중에서 외상 매출이 300만원이 발생했어요.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매출 환입이 10만원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매출의 차감 항목이죠. 그래서 매출 환입이 이만큼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20X1년 중 외상 매출금의 회수액은 25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수액은 대변으로 가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감을 하면은 150만원 매출 채권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수정 전 시장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로 나눴었죠. 아까 수정 전 150만원에다가 아까 대손 충당금이 8만원 상태에서 어떤 그런 사건도 반영되지 않았죠. 그래서 8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처리를 반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10만원의 외상 매출금이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되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분계는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이 회수 불능이니까 대손 충당금 매출 채권 이런 분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중 5만원이 회수되었다. 이 회계 처리는 현금 5만원이 들어갔고 대손 충당금이 5만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회계 사건을 반영한 분계 반영 외 수정 전 분계 반영 외 잔액을 계산을 해보면은 150만원에서 매출 채권은 10만원을 차감하면 되겠죠. 그래서 140만원이 되는 거고, 대손 충당금은 8만원인데 대손 충당금이 지금 10만원이 감소했고 그 다음에 5만원이 증가했죠.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하게 되면은 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분계 반영까지 이렇게 된 거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BS에 계상해야 될 대손 충당금이 뭐냐고 했을 때 기말 매출 채권 잔액의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는 회계 정책이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 잔액은 여기다 픽스가 되는 거고, 여기 5%를 계산하려면은 1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표치 최종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대손 상각비로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대손 상각비 4만원, 대손 충당금 4만원 이렇게 빌려주는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뒤에 주관식 문제도 이런 구조
구조다 3단계 구조 통해가지고 반영하면은 좀 헷갈리지 않고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매출채권 금액을 이렇게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T 계정을 이용해서 추산하는 방법을 같이 이제 혼합해서 나온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충당금 관련된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채권 팩토링과 어음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팩토링이랑 어음할인이 나오는데 이게 두 개가 실질적으로는 되게 좀 비슷한 회계처리인데 처음 보실 때는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용을 제가 설명하면서 한 가지 논리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내용 설명하면서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팩토링 및 어음할인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팩토링이 있고 두 번째는 반을 어음할인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어음상에 팩토링이 정의가 나와 있죠.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외상 매출금을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채권자에게 금전을 대환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거 팩토링을 설명할 때 구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금융기관이 있어요. 보통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입한다고 했을 때 그냥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고 금융기관에 돈을 갚고 이런 회계처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 어음상의 채권이 아닌 외상 매출금을 금융회사에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채권자가 일단은 둘의 관계에서는 매출 채권이 발생을 하겠죠. 이 둘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 채권을 금융회사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 빌린 사람이 돈을 갚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갚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일반 차입금은 돈을 빌린 사람이 갚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 채권자가 매입 채무를 금융기관에 옮긴 거기 때문에 이 결국 원래 채무자였던 사람이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갚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생기냐면 매출 채권이 이제 있는데 돈을 이제 급하게 융통하고 싶을 때 이 매출 채권을 이렇게 금융기관에다가 같이 팩토링을 하는 이런 구조를 볼 수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성격을 굳이 따지자면 매출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차입 성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출 채권이 완전히 금융기관 넘어갔으면은 매출 채권으로 보는 거고 매출 채권 처리 매출 채권의 그 매각 처리를 보는 거고 이렇게 차입 성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의 그 성격이 완전히 금융기관 넘어간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차입 회계 처리로 회계 처리를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매출 채권의 그런 뭐 효익과 위험이 같이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실질적인 매각으로 인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두 가지로 나누는 걸 좀 더 깊이 들어간 얘기고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보통 금융기관에게 매입 채무의 뭐 권리와 의무가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는 회계처리 보면 되지만 이 성격이 어쨌든 매출 채권을 담보로 빌려주는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차입 성격의 회계처리가 약간 좀 혼합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격을 이제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산식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산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지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 매출 채권을 이렇게 금융에 넘겼을 때 그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산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매출 채권의 만기 가액 해가지고 매출 채무자가 만기를 상환할 매입 채무 금액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매출 채권이 원래 만기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만기 전에 할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만기 전에 처분하는 시점까지 할인 금액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그걸 차이를 현금 수령액을 구하고 그다음에 현금 수령액과 그 매출 채권을 넘겨준 장부가액의 차이를 처분 손실로 인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구하잖아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제가 말로 좀 길게 설명 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결국에는 현금이 들어오는 게 얼마고 그 중에서 매출채권 장부가액을 빼는 거다. 후계율을 빼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위험자산 처분 손실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죠. 모든 자산을 처분했을 때는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원래 그 자산의 장부 가치가 얼마였어.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서로 손실로 인식이 된다. 이게 기본적인 포인트고 이 현금 수령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매출 채권이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이게 이제
그 계산 문제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받으러온 할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매출채권이었죠. 매출채권이었는데 밑에 보면은 받으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어음이죠. 만기일이 정해져 있고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그런 금융상품, 확정채권이죠. 확정채권을 금융회사에다 양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건 받으러온 할인인데 이것도 동일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현금이 얼마고 매출채권, 여기 매출채권 아니겠죠? 어음의 장부가 있겠죠? 어음의 장부가 이게 차감한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이게 기본적인 구조 알고 계시고, 여기 한식은 제가 이제 계산 문제를 풀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뭐 할인율도 나와 있고, 현금 수령액 계산할 때도 뭐 만기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매출채권 북밸류 구할 때나 어음의 북밸류 구할 때 또 관련 이자를 인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계산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일단 처분 손실 이렇게 구하는 개념이 있다 이거 알고 계시고, 팩토링은 매출채권을 넘기고,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넘기고,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넘기고 돈을 사입하는 성격이다, 돈을 빌려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받으러옴의 할인은 받으러옴, 만기가 정해져 있는 이자 채권의 그런 그 받으러옴을 금융기관 넘기고 돈을 땡겨온 거다, 이렇게 개념 잡고 계산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링 관련해서 이제 13번 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업은 2021년 10월 1일에 2천만 원의 매출채권을 금융기관에 상환청구 불능 조건으로 팩토링하였는데, 매출채권의 만기일은 2021년 12월 31일이고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전부 이전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매출 할인 애무료 환입에 대한 책임은 공사기업이 부담하기로 하여 매출채권 가액의 5%를 차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금융기관은 팩토링 거래에 대해 연 12%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의 계산은 월할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실제로 만기일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사상이 발생하였다면 공사기업이 상기의 팩토링 거래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수취하는 현금액이 얼마가 되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팩토링 거래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그 이론 파트에서 설명한 대로 5단계에 걸쳐가지고 딱 그냥 그 산식에 맞춰서 딱 그 로직에 따라서만 딱 계산하시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A가 있었죠. A부터 보시면은 첫 번째로 매출채권 만기가액을 구하셔야 돼요. 만기가액은 여기는 뭐 그쵸, 이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2천만 원이 다 이제 만기가액이세요. 보통 만기가액에 뭐 이자가, 액면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도 있는데 여기는 이게 똑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인율. 할인율은 요 만기가액을 할인하는 거죠. 만기가액을 할인하는 거면은 2천만 원에다가 여기 그 12%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팩토링 거래에. 그래서 여기 할인율, 이거가 똑같은 개념입니다. 12% 할인을 하고, 이게 지금 3개월짜리 매출채권이에요. 3개월짜리 매출채권이라서 12분의 3. 이렇게 할인율을 계산하게 되면 6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고, 그럼 이 매출채권 만기가액에서 할인율을 차감한 게 현금 수령액인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그 팩토링과 어음 할인과 다른 케이스는 유보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후에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때 지금 현금을 안 준다는 뜻이거든요. 5%만큼은. 그래서 여기서 매출채권 만기가액에서 할인료 빼는 거는 받으러 오면 똑같지만, 매출채권 팩토링에서는 여기 유보 금액이 있다면 요거를 꼭 같이 차감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현금 수령액 액은 만기가액에서 할인료로 차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유보했던 5%에 대해서 2천만 원이 5%가 되는 거겠죠? 그럼 100만 원이에요. 이때는 매출이 된 거, 매출채권 할인 받은 거지만 이때 현금을 안 주겠다는 거죠. 이만큼은 나중에 이거 얼마나 발생하는지, 매출채권 그쵸, 할인이랑 뭐 애누리 이런 거 얼마나 발생하는지 봐서 정산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수령액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팩토링 그 시점에는 현금 수령액이 이만큼 발생을 해요. 근데 나중에 또 정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물어본 건 아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처분 손실은 그쵸, 18 현금 수령액,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유보금만큼 빼죠. 그쵸?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60만 원이다. 그래서 여기를 간단하게 회계 처리 보시면은 요게 좀 이거 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 이거 빼는 게 맞지만 이걸 만약에 간단하게 지금 한식으로 보시면은 현금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죠. 현금이 지금 현금 수령 계산 들어왔어요. 근데 매출 채권이 할인된 거죠. 2천만 원이 할인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미수금이 일단 100만 원이 잡히는 거죠. 미수금 잡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미수금이 100만 원 잡히고 그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60만 원이 잡힌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구할 때 같이 여기 미수금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 이런 게 나온다. 이 유보되는 것만큼 회계 처리가 이만큼 미수금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고려해주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D를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유보했던 금액들이 정산받는 시점이 생겨요. 정산일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정산일에는 지금 100만 원을 유보 금액으로 이제 놨는데 매출 할인이 40만 원이 발생을 하고 매출 애누리가 60만 원이 발생했어요. 이 대손에 대해서는 그쵸, 이게 그 애누리 할인 환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 1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매출 할인이 40만 원, 매출 애들이 20만 원 발생해서 60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 못 받은 미수금 중에 4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 못 받은 미수금 잡혀있던 것 중에 실제 발생한 거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회계 처리가 보시면은 현금이 40만 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어떻게 되냐? 미수금이 여기 있던 미수금 있죠? 이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없어지면서 실제로 여기다 매출, 애누리, 환입 이런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할인이었죠? 여기는 할인. 실제로 발생한 게 60만 원이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발생하는 거고, 여기서는 지금 팩토링 거래로 인해서 금융기관으로 실제 수취하는 총 현금액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 팩토링 시점의 현금액이 이만큼 있었고, 그 다음에 정산 시점의 현금이 또 40만 원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880만 원이 되는 거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팩토링 문제는 이 구조 마지막 정산일까지 같이 기억하시면서 딱 이대로 그냥 딱딱 맞춰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받으러 온 할인 문제 14번 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관세는 20X1년 5월 1일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 매면 20만원, 연이자의 8%, 6개월 만기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관세가 어음을 3개월간 보유한 후에 거래은행의 12%의 이자율을 할인하였을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음의 할인은 월하에 계산하며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고 가정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고 한다.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에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매각거래로 보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어음을 담보로 이제 차입한 성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입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이전하였다고 나온다는 이런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뤄볼 건데, 아까 이제 여기는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근데 거의 비슷한 논리입니다. 첫 번째로서 아까 그 단계별로 만기가액, 그 다음에 할인액, 현금 수령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현금 수령액과 그 약속어음의 장부 가치를 고려해서 이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채권 처분 손실도 물어보지만 보유한 기간에 이제 이자를 같이 고려해야 되는 이런 회계처리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처음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면은 원래 약속어음이 5월 1일날 판매하고 그 6개월 만기 판매하고 약속어음 이제 6개월 만기 수취하였다. 6개월 만기면은 결국에는 5월 말, 6월 말, 7, 8, 10 해서 원래 10월 말짜리 요거 어음 취급을 한 거죠. 10월 말 30일까지는 7, 8, 9, 10, 31일까지 있죠. 이렇게 6개월짜리 취득을 한 건데 결국 관세가 이 3개월 동안 보유를 한 다음에 이때 이제 이 약속어음을 가지고 돈을 융통을 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쵸, 이날이 7월 말이 7월 31일이 할인일이 되는 거예요. 7월 31일이 할인일이다.
원래 만기는 10월 말자인데 돈이 7월 말에 급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기까지 못 기다리고 요만큼을 3개월을 다시 돈을 땡겨서 융통시킨 거다. 이렇게 개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할인액 계속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기는 7월 30일인데 지금 7월 31일자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3개월을 땡겨서 받은 거다. 그만큼 할인해서 받은 거다. 왜냐하면 이때 가치와 이때 가치가 이자를 고려한 거를 생각하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할인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돈을 할인된 만큼 받아야겠죠. 이때 가치는 다 채워진 가치지만 이때는 다 채워지지 못한 가치를 받는 게 되겠죠. 그래서 약속은 이랬던 거고 아까 보면 매출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만기가 있고 이때 이제 매출채권을 금융에 안겨있을 때 요만큼 기간을 차입한 거로 봐서 이자를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자, 할인액, 수수료 다 똑같은 말이다. 같이 설명을 또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이런 구조로 계산이 되어 있다. 여기도 31일, 30일 이렇게 말일자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현금 수령액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구하기 위해서 현금 수령액을 구해야 되는데 현금 수령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만기가액과 할인액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만기가액을 구해볼게요. 만기가액은 여기 보면은 이게 20만 원이죠. 아까 매출채권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이 매입채무 만기일에 받을 금액이에요.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 만기일에 받을 금액인데 이 약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 원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가 같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매출채권과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만기가액에는 이자를 같이 고려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20만 원에다가 액면이자 8%에다가 12분의 6을 했으면 만기가액이 208 20만 8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팩토링과 차이나는 부분이 이자가 들어간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보유를 했으면은 이자도 받고 원금도 받는 거였죠, 원래는. 그래서 만기가액이 이렇게 된다. 근데 이 만기가액을 지금 3개월 땡겨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이자를 고려해 준 거를 고려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기가액에다가 할인을 한 금액을 고려해 줍니다. 12%. 그 몇 개월 할인했어요? 3개월 할인했죠? 3개월 할인하게 되면 할인액이 6,240원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만기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이 현금 수령액이다. 1에서 1을 뺀 금액이 현금 수령액이 됩니다. 이렇게 차감을 하게 되면은 20만 1,760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금 수령액까지 나왔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회계 처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보통 저희가 3개월을 일단 보유를 했죠.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 보유한 기간에 이자는 또 우리 거예요. 이 보유한 기간에 이자는 관세거가 되는 거예요. 관세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고려해줘야 되는데 이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현금 수령액 계산이 됐죠. 현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는 매출채권을 지금 넘겨줄 거예요. 약소거음도 사실 실제적으로는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매출채권으로 쓰겠습니다. 매출채권을 이렇게 넘겨줄 건데 이 매출채권에 대한 우리가 보유한 기간의 이자는 우리 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보유한 기간만큼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 분계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자 수익 보유한 기간만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 수익이 어떻게 계산되냐면은 이 20만 원에다가 8% 곱한 거에 12분의 3 이만큼은 우리가 가진 이자예요. 때문에 20만 원에 8% 12분의 3 이거 계산한 금액만큼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자가 4,000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같이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2,240원이다. 이렇게 이 회계 처리를 아셔야 돼요. 이 회계 처리를 파악하고 있으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구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매출채권 이 명목 금액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같이 우리가 3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던 이자는 우리 거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같이 고려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까지 알면 되고 여기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만 물어본 게 아니라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매출채권 처분 손실과 이자 수익을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2,240원에서 그 4,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이자 수익이 더 크죠? 그래서 1,762 증가하게 되면 한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매출채권 그 팩토링과 바드바우의 차이점 이런 거 같이 비교하시면서 사실 구조는 똑같거든요.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같이 비교하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똑같은 받으럼 할인 문제인데 무이자 보험과 이자 보험을 같이 구별하는 그 문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이거고, 이제 그 1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이자 보험과 이자 보험을 같이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문제 있고 그 뭐 하위에 있는 교재에 있는 해설에 있는 좀 무이자 보험 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무이자 보험도 아까 그런 로직에 근거해가지고 같이 동일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부산은 20X1년 2월 1일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으로 만기가 20X2년 1월 31일인 어음 무이자 보험 10만원과 0.8%의 이자 보험 30만원을 수취하였다. 주 부산은 3개월 후인 20X1년 5월 1일에 이 어음들을 은행에서 연 12% 할인율을 할인하였다. 부산이 이 어음들의 할인과 관련하여 인식해야 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총 얼마인가? 그래서 보면은 그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묻는 문제고, 이자 보험 매출채권 처분 손실과 무이자 보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합한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아까 만기, 할인, 현금, 수령, 그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 네 가지 이제 구조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무이자 보험, 이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일단 무이자 보험 보겠습니다. 무이자 보험의 만기 금액은 이거죠. 이자가 없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무이자 보험 만기 금액 되는 거고, 할인액은 12%를. 그러면 여기 그 만기가 2월 1일에서 1월 30일이면 1년짜리인 거죠. 1년짜리인 건데 3개월 후에 할인했으니까 이제 9개월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할인액이 9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현금 수령액은 여기서 10만원에서 9,000원을 뺀 게 현금 수령액이겠죠. 그러면은 91,000원.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현금 수령액인 91,000원에서 매출채권, 그러니까 그 받으러 온 당부가 얘기죠. 이건 차감한 금액만큼이 계산돼서 9,000원이, 이게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이자 보험 회계 처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이자 보험은 쉬워요. 되게 쉬워서 여기 그 교재에 있는 해설에서 보면은 요거만 딱 할인액, 요만큼만 딱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요거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한식 이렇게 9,000원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해설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구조로 똑같이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자 보험 같이 보겠습니다. 이자 보험의 만기가액은 원금 30만원에다가 이 30만원에 액면이자 있죠? 만기가액 액면이자 8%. 다가 이거는 원래 1년짜리 어음이었었죠? 만기가액이 1년짜리 어음이었기 때문에 32만 4천원이 이제 만기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32만 4천원을 할인을 하면은 12%에 여기 똑같이 9개월 할인했죠? 9개월 할인해가지고 29,160원이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32만 4천원에서 29만 29,160원 차감을 하게 되면 현금 수령액이 계산이 되겠죠. 현금 수령액이 29만 4,8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여기 29만 4,080원에다가 40원에다가 여기 보면은 우리 그 원금 30만원에다가 원금 30만원이 있었고, 우리가 보유한 기간에 이자가 있었죠? 보유한 기간에 이자 8%인데 우리 3개월 동안 보유를 했어요. 이렇게 현금 수령액 여기에다가 매출채권 원금에다가 보유한 기간 이자를 같이 더해가지고 차감을 하게 되면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11,160원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이자 보험과 이자 보험, 매출채권 처분 손실 금액 구했고, 이 9,000원과 12,160원을 더하는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쵸? 이건 21,16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서는, 그쵸, 이거는 이제 그 받을 어음의
계산 문제는 이제 이자 보험 요거는 아까 계산했던 문제랑 동일하지만 무이자 보험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 같이 비교해서 푸는 문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받으러 온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